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오늘은 화웨이 통신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LG U+와 향후 그 문제가 어떤 식으로 발전할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의 이상철 전 부회장이 2011년과 2013년 사이에 중국의 화웨이 제품을 자사의 통신 장비로 도입하기로 결정한 것은 정말 지금 기준으로 보면 대단히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사실 LG U+ 입장에서는 현재 상당히 곤혹스러운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 측은 한미 간의 민감한 정보를 공유하는 그런 부분에서 보안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기업들이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대체하고 앞으로는 신규로 화웨이 장비를 구매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반복해서 피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다른 기업들과 달리 통신업체들 경우에는 화웨이 그 장비의 지속적인 사용이 정보 노출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문제는 단시간 내에 수면에 내려앉을 그런 가능성들이 상당히 높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LG U+의 현재 입장은 뭐냐? 경영상의 문제와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LG U+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화웨이 통신 장비를 계속해서 도입해서 사용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LG U+ 입장을 귀담아 듣게 되면은 순수하게 회사 입장, 경영상의 입장, 기술적인 입장에서 보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도 계속해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겠다는 그런 주장이 국익과 정면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LG U+의 사익과 대한민국 국익이 충돌할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적 기업의 문제를 방송에서 다루게 되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미국 정부의 입장은 두 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보 보안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서 신규 화웨이 통신 장비 도입을 억제하는 것, 혹은 화웨이를 한국의 통신 장비 시장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겁니다. 두 번째는 특히 통신업체의 경우 기존의 화웨이 장비를 시간을 두더라도 대체했으면 좋겠다. 이 기존 장비의 대체, 신규 장비의 배제, 이 두 가지가 미국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서로가 민감한 그런 주제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지만 시간이 가면서 국익과 사익의 충돌이라는 문제가 수면 위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LG U+ 화웨이 장비 사용의 논리입니다. 어떤 논리로 LG U+는 계속해서 화웨이 장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는 것일까? 지금처럼 5G의 도입 초기 단계는 무선 구간만 5G를 사용하고 유선은 기존에 잘 투입해두었던, 잘 투자되었던 4세대 LTE망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현재는 5G라고 하지만 순수한 5G가 아니고 5G의 일부, 그 다음에 유선 통신망은 4세대를 사용하는 일종의 융합된 그런 5G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5G 통신 방식을 5G NSA, Non-Standard Alone 방식이라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조금 정상화가 되면은 1년이나 2년 후에는 순수하게 5G 기술을 사용하게 되는 5G Standard Alone, 5G SA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5G NSA 방식이 사용되고 향후 한 1년이나 2년 지나고 나서는 5G SA 방식으로 발전, 성장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 5G 통신 기술 가운데 5G SA는 4세대 LTE망에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5G 데이터를 송수신할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현재 5G NSA 방식을 사용하는 한도 내에서는 LG U+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LT,
그러니까 4G죠. 4G LTE일 때 화웨이 장비를 사용했기 때문에 5G에서도 비화웨이 장비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4G의 장비하고 5G 장비가 서로 다른 업체의 다른 사양일 때는 호환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LG U+의 관계자는 이를 아주 비유적으로 잘 설명합니다. B형 혈액형 화웨이 장비에 A형 혈액, 비화웨이사니까 노키아라든지 엘릭슨이라든지 삼성 장비를 P형 혈액형의 A형을 수혈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논리를 펼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면은 4세대 LTE망의 화웨이 장비를 가지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한 기업들은 5G 시대에도 화웨이 장비를 구축할 수밖에 없다. 두 가지를 같은 회사의 제품을 구입해야 호환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런 경영상의 논리를 제공하고 있고, 또 이 같은 논리는 많은 전문가들의 또 그 수긍을 받고 있는 겁니다. 다만 비용을 많이 들일 수 있으면은 4G나 5G에 관계없이 기존 시스템을 엎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완전히 대체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LG로서는 현재 방식을 고수해야겠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미국 측의 그런 요구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으면은 기존에 사용을 할 수 있죠. 사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LG U+와 전 부회장을 지냈던 이상철 씨는 책임이 참 큽니다. 아주 큰 책임이죠. 제가 이번 건을 통신 문제를 그동안 관심을 안 가지다가 문헌을 보면서 어떻게 이 양반들이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질문 세 번째입니다. 현재의 보안 문제 누구 책임인가? 책임의 잘잘못을 한번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LG U+에 대응해서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니까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고 좀 억울한 면이 많다. 이런 뉘앙스를, 이런 느낌을 제가 갖게 됩니다. 그러나 제가 아주 단호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번 사태의 책임 가운데 100%는 LG U+의 잘못된 선택임을 확실히 해야 됩니다. 그게 전임 CEO든 전임 부회장이든 관계없이 회사를 책임지고 있던 사람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해서 한국의 네트워크망을 까는데 일조를 한 것은 그것은 LG U+의 책임이 가장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와서 미국 측이 그런 장비 보안 문제, 정보 보안 문제 때문에 이런 것을 거론하기 때문에 문제가 불거졌다는 것이 원인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원인은 LG U+가 상황이나 정보를 무시하고 2011년부터 2013년 사이에 4세대 LTE망에 대해서 화웨이 장비를 대대적으로 도입한 것 자체가 치명적인 그런 실수였다는 겁니다. 전임 이상철 부회장이 화웨이 장비를 도입하면서 어떤 이유나 어떤 논리나 어떤 정보의 바탕을 두고 중국산 장비를 도입했는지는 지금으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도 이미 보안 문제 이런 것이 아주 광범위하게 공유된 정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상철 부회장이 LG U+에 화웨이 장비를 도입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도 납득하기가 힘들고 이해하기가 힘들고 너무나 미스터리와 같다는 이야기죠.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제 말씀을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년도의 첫 번째입니다. 2013년도에 LG U+가 4세대 LTE망 구축에 화웨이 장비를 사용하기로 결정했을 때 이미 당시에 국내외에서는 보안 문제 때문에 큰일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았습니다. 정보가 없는 가운데, 지식이 없는 가운데 그런 결정을 내렸으면 그런가 보다라고 또 이해를 해줄 수가 있는데 보안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서 불구하고 화웨이 장비의 도입을 강행했다는 이야기죠. 두 번째가 또 중요합니다. 2013년 9월 27일 날 미국의 캘리포니아 상원정보위원회의 상원위원이었던 다이앤 파인스타인 상원위원과 뉴저지 상원 외교위원장이었던 로버트 메넨데스
로버트 메넨데스가 미국의 국방장관과 국무장관, 국가정보국 국장에게 분명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LGU+의 화웨이 장비 도입이 한미 동맹을 위협할 수 있다. 이런 강력한 서한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충분히 사전 경고를 한 셈이죠. 이 사안은 바이든 부통령의 방한과 방중에 앞서서 한국 측에 전달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벌써 미국의 정보 관련된 상원위원들이 2013년도 9월 정도에 이 사안을 보낼 정도면은 이미 미국의 조야에서는 2011년이나 2010년 전후만 하더라도 중국산 정보통신 그런 장비들이 문제가 많다. 정보 탈취의 위험성이 있다. 시스템을 셧다운 시킬 수 있는 위험이 있다. 이런 부분이 이미 광범위하게 확산됐다 이야기죠. 그러면 전임 이상철 부회장이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손에 뜰 정도로 정보 전문가인데 그런 정보를 몰랐을 리가 없다 이야기죠. 2013년 12월 6일 서울 신사동에 열린 기자 송영 간담회에서 이상철 부회장은 정보 논란에 대해서 국제공인인증기관 CC를 통해 중국 화웨이 통신 장비의 보안을 검증할 예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고 거짓임이 명백하게 밝혀진 거죠. 2019년 최근입니다. 6월 13일 2019년 국방보안 컨퍼런스에서 이옥연 교수, 국민대 정보보안암호 수학과 교수가 정상적인 보안기능 시험 성격에 관한 국제 공통평가 기준인 CC 인정으로는 백도화 검출이 불가능하다. 업체도 백도화를 검출한 것이 불가능하다. 제조사 외에는 아무도 검출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백도화가 국가 핵심 통신망에 대한 합법적 잔임도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펼쳤거든요. 그럼 당시에 정보 전문가들 사이에 이 같은 사실이 공유가 되지 않았냐?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외신들을 이렇게 파악을 해보면은 벌써 2011년, 10년부터 이 화웨이의, 그 다음에 JT의 백도화 문제들이 미국에서 이미 공론화됐거든요. 그렇다면 이상철 부회장이 그야말로 직무유기를 한 거죠. 예, 그렇게밖에 저는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이 그 소프트뱅크의 자회사인 미국의 4대 스프린트라는 업체를 통해 가지고 미국의 작은 통신업체를 인수할 때 이미 미국 정보당국으로부터 화웨이 그런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그러면 그런 정보들이 광범위하게 정보통신 전문가와 정보업체의 CEO들에게 공유가 되어 있었을 거라고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것은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자, 그럼 이제 네 번째입니다. 앞으로 그러면 질문 네 번째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 같냐. 미국 측의 입장은 두 가지는 변함이 없을 겁니다. 화웨이의 신규 장비 도입 금지, 그 다음에 기존의 장비 대체, 이것은 아마 변할 거 없을 거고, LGU 플러스 입장에서는 4세대 장비와 5세대 장비를 바꾸는데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난색을 표하는 거죠.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물론 전문가들은 화웨이 장비를 완전히 걷어내고 삼성이나 LG나 노키아 제품을 갈아치우는 데는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화웨이의 장비를 모두 걷어내는 대신에 화웨이 4세대 LTE하고 그 다음에 다른 업체의 5세대 사이에 상호 호환이 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해 사용하는 건데 시간이 많이 드는 거죠. 두 가지 모두가 시간과 그런 비용이라는 문제 때문에 LGU 플러스로서는 난색을 표현한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LGU 플러스가 주장하는 것처럼 화웨이 장비를 계속해서 사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 그것은 이번 사태는 국익과 사익이 충돌하는 그런 사례로 볼 수가 있죠. 책임의 대부분은 LGU 플러스가 지어야 할 사안이지만 이 문제가 이제 그냥 수면 아래로 까지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미중 사이의 갈등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되고 또 화웨이의 배제 움직임이란 것이 현재 기준으로 보면 미국 측이 양보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미중 경제 정책의 향후 전개 방향에 따라서
LG U+ 건은 그냥 넘어가지 않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때로는 LG 계열사의 대미 수출이나 LG U+와 거래를 맺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3자 제재 같은 부분이 주어질 수도 있겠죠. 그것은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만은, 참고로 한 가지 주목할 것은 2018년 12월 달에 일본에서 유일하게 4세대 통신망에 화웨이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던 1위 그 통신업체인 소프트뱅크가 거액을 들여가지고 4세대 LTE망에서 화웨이를 배제하는 그런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돈은 한 4,600만 달러, 하나로 한 543억 원을 투입해가지고 기존의 4세대 화웨이 장비를 걷어내고, 그 다음에 다른 노키아나 엘릭스 장비를 들이는 그 수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런 작업을 시작한 그런 전례가 있습니다. 요약해서 이야기하면은 이 문제는 그냥 대충 그렇게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특히 이번 건을 보면서 정말 향후 10년, 20년에 걸쳐서 영향을 미치는 그런 의사결정을 내릴 때 기업의 CEO는 물론이고 나라리 그런 대통령들이 얼마나 신중해야 되는지, 그런 CEO의 의사결정과 관련해서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사례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